네. 모의 입찰은 최소의 비용으로 경험할 수 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 입찰할 때는 실전처럼 그 대신 해야 됩니다. 내가 기대되는 지역은 관심도 높이고, 그 다음에 기대되는 물건은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금에 맞는 지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22강 재임장과 모의 입찰로 지역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이제는 좀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신감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그대로 따라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폐차로 재임장하자. 이게 최고입니다. 처음에 제가 입찰하기 전에 봤던 지역의 모습하고요. 폐차한 후에 그 지역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는 수익률을 먼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폐차한 후에는 급매물의 물건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낙찰된 가격을 알았으니까. 네, 이 폐차로 재임장할 때에는 일반 급매물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됩니다. 낙찰된 가격의 물건과 비교했을 때 물건 상태도 좋은 일반 매매로 나온 물건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하시겠죠. 왜냐면 경매로 하게 되면 명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반 매매로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사게 됩니다. 급매물을 잡을 때 입찰 전에 잡는 게 아니라 입찰한 후에 만약에 폐차를 했다 그렇게 되면 폐차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다시 재임장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급매의 기준도 판단하기 쉬워질 겁니다. 폐차를 하고 갈 때에는요, 그 지역의 중개사를 다시 찾아가세요. 입찰하기 전에 물어봤던 중개사님한테 가기도 하지만 그 아닌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실은 저 경매한 사람인데요. 여기 앞에 몇 번째에 있는 물건이 이번에 낙찰이 됐는데 얼마에 됐어요. 사장님 그 가격으로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그 물건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급매로 나와 있는 물건도 있나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아니 그렇게 높게 됐어? 아니면 그 정도면 괜찮아. 잘 받았네? 약간 사장님들의 기준에서도 이 경매 낙찰 가격이 괜찮다 아니다라를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폐찰도 많이 하니까 폐차한 다음에 방문했던 부동산님한테는 전화로 물어보고요. 다시 갔을 때에는 그 지역 안 가봤던 중개사님께 가서 이렇게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폐차하고 나서 중개사님하고 얘기할 때 드는 생각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지역에 다른 물건이 또 경매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또 이후에 급매물 어떤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매 물건 입찰할 때는 이제 확실감이 생깁니다. 재임장을 하고 나서 그 지역의 급매의 물건까지 본 다음에 그 지역에 다른 경매 물건을 들어가면은 처음에 들어갔던 입찰가보다는 좀 더 자신 있게 써지게 됩니다. 저는 지역의 중개사님께 폐차한 후에 다시 찾아뵙는 게 이 물건에 대한 낙찰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물어보는 그런 과정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이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낙찰된 게 맞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네. 그럼 같은 지역에서 계속 폐차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0회 입찰하면 한 번 낙찰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번을 실제로 입찰하려면 거의 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지칩니다. 3개월 내내 매주마다 입찰하고 있는데 매주 폐차해봐요. 얼마나 기운이 떨어지겠어요. 그쵸? 그 사이에 부동산이 상승하는 장은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아니면 하락하는 장은 오히려 안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만약에 상승장에서는 또 상승한 가격으로 또 낙찰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입찰가를 높게 쓸 때 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10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낙찰. 근데 실제 입찰하고 나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나게 되면 많이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입찰을 했는데 계속해서 2등 또는 3등으로 폐차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잘 판단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최대한 높인다고 높였는데 거의 다 근접한 거잖아요. 2등, 3등으로 계속 폐차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높게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높게 쓰는 이유가 이제 스스로에게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혹시라도 계속 입찰했는데 폐차를 2, 3등으로 한다. 그럼 일단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경매 진행 물건을 10개를 찾아볼 거예요. 폐차한 지역에서 이미 낙찰된 물건, 입찰하기 전에도 보긴 했지만 이미 낙찰된 물건 10개를 찾아보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물건, 한 달 동안에 진행되는 물건을 10개를 찾아보세요. 한 지역의 경매 물건을 계속 넣었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 폐차한다 그러면은 지역의 흐름을 모르거나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우선 10개의 물건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부천시 입찰했던 물건이 소사구에 있는
물건이었잖아요. 아파트 물건을 어떻게 찾냐면은 종류에서 아파트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딱 누르게 되면 아파트만 나오고 빌라 다세대를 눌러놓으면 빌라 다세대가 나옵니다. 지역 부천시 소사구의 아파트를 검색을 했더니 17개가 한 달 이내에 진행이 된다고 내역이 나왔어요. 그 내역에 있는 물건을 쭉 뽑아봅니다. 그 안에서 10개를 찾아요. 왜냐면 모든 물건이 다 나한테 맞는 물건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17개의 물건을 쭉 한번 보고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 다음에 나한테 적정한 물건들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10개를 찾고, 근데 보통 한 달 이내에 10개를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 한 주에 한 개씩을 모의입찰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4개가 될 거 아니에요. 3달이면 한 10개 정도를 계속 모의입찰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지역 내에서 만약에 입찰을 가격을 썼는데 배찰하고 모의입찰 계속 했는데도 그렇다. 그러면은 10개까지 갔을 때는 다른 생각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도 임장하지 않은 상태로 모의입찰만 했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주에 하나씩 모의입찰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물건을 찾을 때에는 이렇게 한 지역 내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소트시킨 다음에 금액대를 낮춰가지고 제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빌라이면 다세대 빌라를 했더니 39건, 아까 아파트는 17건인데 빌라는 39건. 이 지역에서 아파트보다 빌라의 흐름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물건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거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그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가격이 높아서인지 수요자가 없어서인지 이건 현장에 가서 보셔야 돼요. 실제 공실로 되어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수요가 별로 없는 거고, 공실이 없는 데에도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현장 가서 중개사님하고 한번 여쭤봐야 되거든요. 공실까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9건 중에서 한 10건을 다시 뽑습니다.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물건을 선정해 볼 수가 있겠죠. 10개 물건을 똑같은 방법으로 찾습니다. 나의 투자 기준에 따라 그 지역 내의 아파트를 선택해도 되고 그 지역 내의 빌라를 선택해도 됩니다. 이제 모의입찰을 할 거예요. 모의입찰은 매주 하나의 경매 물건을 선정을 하고 그 물건에 대한 조사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손품으로 객관적인 지역의 호재, 악재, 시세와 매물 정보, 낙찰가율 등을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낙찰 결과를 볼 때에는 옥션원에서 실시간 중계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시간 중계를 그날 누르잖아요. 여기 보면 입찰 시간이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라고 나와요. 그리고 개찰 시간이 11시 30분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참가 인원은 180여 명 정도 입찰장에 참여를 했다. 저희가 기일입찰표를 제출을 하고 내용들이 옥션원이라는 곳에 직원이 나가서 거기를 이제 현황을 또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들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매각이 되면요,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모의입찰할 때는 결과만 보시지 말고 그날 그 시간대에 나도 11시 10분까지 입찰 가격 마무리해서 기일입찰표 쓰고, 그리고 11시 30분부터 개찰되는 거를 봅니다. 개찰은 경매사건 번호대로 개찰을 하거든요. 이제 순서가 쭉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매각됐다 안 됐다,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갔다, 이런 자료가 올라옵니다. 이건 현장에서 그때그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한 명이 들어가는 물건도 있고 또 여러 명이 들어가는 물건도 있고 개찰이 올라옵니다. 실시간으로. 이걸 가지고 모의입찰 결과를 확인하시게 되면은 현장에 가지 않으셨어도 실제로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결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의입찰도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다. 그날 진행하는 곳이 서울의 중앙지방법원, 의정부도 있고 인천법원도 있고 실시간 생중계로 뜨는 법원 있잖아요. 여기가 그날 진행하는 곳입니다. 실시간 결과 생중계를 누르면 그러니까 매각을 진행하는 법원이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물건을 탁 눌러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쭉 해서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이제 모의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지역을 10번 모의입찰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0번의 모의입찰 할 때 일단 한 번 낙찰되면은 9번의 폐찰의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지역 전문가로 이끕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한 번에 가서 임장하고 한 번 입찰하고만 지역하고 10번에 입찰했는데 9번이 계속 폐찰하다가 한 번 낙찰이 됐어요. 그 지역하고 물건을 볼 때마다 앞에 거는 왜 폐찰했지? 앞에 거는 왜 폐찰했지? 중개사님께 여기 나와 있는 금매물은 얼마인가요?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전세 수요는 있나요? 이런 거를 비슷한 걸 계속 물어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호재가 뭐가 있나요?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나요? 실제로 그 지역 임장하다 보면 공터가 있고 그 공터에는 뭐가 막 들어올 것 같아요. 벌써 땅 다지고 있고 펜스가 쳐져 있고 앞으로 거의 공급될 지역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입지에 대한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임장할 때 최소 3군데의 중개사에 가서 물어봅니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지역까지 시간 내서 갔는데 솔직히 중개사님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주관적인 거를 3개 이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3개가 같다 그러면은 그대로 인정해도 되는데 3가지의 답이 전부 다 다르다. 그러면 그 지역
지역 중개사님도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지역의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급등하는 시장하고 급락하는 시장하고 움직이지 않는 시장에서는 사장님들의 생각도 다르거든요. 공통되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견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자들이 오는 거를 반겨하시는 분이 계시고 투자자들이 오는 거를 극혐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이 지역에 와서 물건을 많이 사서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투자자들이 물을 흐린다.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데 가라고 내쫓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정말 다양하세요. 그 부동산을 바라볼 때에도 어떨 때는 진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환영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폐찰도 경험으로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10번 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차를 실전처럼 하시려면은 이걸 해야 됩니다. 10번 모의차라는 사이에 한 번은 현장에 다녀오셔야 돼요. 현장에 가보지 않는 모의차는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지역을 선정을 하시고 관심 물건을 찾으신 다음에 만약에 관심 지역에 경매 물건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지역이 너무 좋은 지역이야. 거래가 잘 되는 지역? 그런 데는 경매 물건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매 물건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경매 물건이 그 주변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체되는 다른 지역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가 입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을 기본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서 서울에도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다세대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빌라는 괜찮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공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다세대를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일단 거래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까지는 빌라 괜찮은데요. 지방으로 갈 때는 가능하면 빌라보다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지역을 서울부터 경기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수준으로 보시고 지방을 볼 때에는 광역시를 우선으로 본 다음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소도시를 뻗어나가는 그 도시하고 연결돼서 일자리도 많고 교통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들로 먼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투자 대상이 1억에서 2억대다. 그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빌라 그 정도 가격의 물건 많이 있고요. 광역시하고 지방으로 가면 아파트가 그 가격대에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으로 가시고 잘 아는 지역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10번 가면 아는 지역이 됩니다. 잘 아는 지역일수록 관심도가 높아가기 때문에 폐찰 9번 하는 동안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 그 지역, 모르는 지역도 자주 가면 결국에는 아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아는 지역을 만드셔야 되는 거겠죠. 관심 지역은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세요. 경매를 배웠다고 곧바로 뭔가 투자가 잘 안 되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멘토링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하고 횟수도 경험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되든 아니면 성공을 하든 돈을 벌든 모든 거의 결과 중심에는 한 가지 행동이 있다. 행동밖에 없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 행동이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의차를 통해서 먼저 모니터링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벌써 행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관심 지역을 찾았다 그러면은 그 관심 지역은 6개월 동안 꾸준히 지켜보면서 입찰, 실제 입찰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모의입찰 하시면 됩니다. 모의입찰 하다 보면은 지역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6개월 동안 한 지역을 보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경매 물건을 보잖아요. 그 지역이 쫙 펼쳐지듯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요. 경매 물건을 보면은 그 아파트가 싹 눈에 보이고요. 그 가격 시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관심 있던 어떤 지역들은 경매 물건이 나오잖아요. 물건 주소만 보고 봐도 그러니까 입찰 대상에 들어갈 아파트를 다 뽑아내고 입찰 대상에 들어갈 빌라를 다 뽑아내거든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은 뽑아내지 못합니다. 네, 지역은 많이 가본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 대상으로 삼은 지역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한 지역을 한번 파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실행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했던 지침이었습니다.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서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한 2시간씩 부동산에 관심을 갖자라고 해서 정말 새벽 시간에 2시간 정도를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자영업도 하고 이랬잖아요. 쉬는 시간이 거의 없긴 하지만 가게에서 이제 손님이 없을 때는 경매 정보지를 펴고 계속 경매 물건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 찾아보고 강의 듣기도 하고 그리고 복습하고 물건 찾고 막 자료 임장 보고서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주
1회 임장 가는 거는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범위 이내였잖아요. 그래서 2시간 범위 이내에 있는 거는 낮 시간에 아침 시간에도 막 가고 강의 들으러 가는 것도 오전 시간에 공부하는 데 막 가고 이제 아무래도 뚜벅이로 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주말 되면은 토요일 같은 때 남편이 직장이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토요일 그러면 남편 차를 타고 그때 경매 정보지 10개를 뽑아서 차로 이동하면서 물건을 다 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이라는 곳은 다 다녀봐요. 그 지역 내에.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타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계속 동선을 아무리 잡아도 많은 곳을 다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전체가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로드뷰 있잖아요. 로드뷰를 이렇게 봐도 생생하게 느낌이 와닿아요. 왜냐면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임장을 갔고 임장 갈 때마다 그 이후에 진행하는 한 달 이내에 진행하는 물건을 뽑아서 경매 물건지도 한 번씩 꼭 다녀와 봤다. 네. 한 달에 한 군데 지역을 4번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6개월은 가라고 했는데 4번 이상 가면은 또 다른 곳을 찾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내가 하고 이 투자 지역을 한 군데가 아니라 3군데 정도를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러면 3달 동안에 한 달에 한 지역씩 집중해서 모의차를 하고 나서 그 3지역을 통틀어서 물건을 또 찾고 가격 조사를 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은 한 달에 한 지역씩 가면은 1년이면 12달이면 12지역이 제 투자 대상이 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 물건도 보이기도 많이 보이고 그중에서 선택하는 눈도 생기고 그리고 이 지역의 이 물건보다는 이 지역의 이 물건이 같은 가격이면 같은 날 진행하면은 얘가 좀 더 낫겠다라는 기준이 생겨요. 근데 그 기준이 얘가 경쟁률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그럼 얘를 가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낮을 것 같고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얘를 선택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물건만 찾아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남들이 얘를 같은 날 얘를 할 것 같으면 저는 그거보다 못난 일을 입찰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좋은 물건에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밖에 입찰 못 하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같은 날 진행하는 물건이었으면은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더 낮게 낙찰받아서 얘도 수요가 있으니까 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한 법원만 보다가 나중에는 12지법원에 진행하는 물건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의 범위를 좀 넓혀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즐겁게 재테크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직접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하루를 통틀어 내서 어디를 갈 수 있다. 그러면 먼 지역도 되는데 우리가 임장뿐만이 아니라 입찰도 해야 되잖아요. 평일에 입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고려해서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입찰이 힘들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리 입찰할 거 아니에요. 대리 입찰로 갈 사람의 시간을 이제 고려해서 그 지역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실 사이트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경기도에 우리가 부천시에 소사구였잖아요. 소사구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지도가 펼쳐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다 플러스 있잖아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보이시죠? 아까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은 여기 지금 소사역 주변으로 해서 우리 아까 경매 물건이 여기 푸르지오였거든요. 푸르지오였고 지난번에 그 다세대 물건이 여기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경매 물건이었어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소사역과 역세권 주변에 있는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이 검정색이 다세대 물건이잖아요. 이렇게 클릭해서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매 마당에서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미구에 있는 3층 302호 이 아파트이고 감정가 1억 4,400이고 최저가 신건인 거죠. 최저가도 1억 4,400이다. 실거래된 내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은 2021년에 1억이 거래된 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이 지금 1억 4,400인데 얘가 3층이잖아요. 이 면적을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같은 번지수에 실거래된 가격이 곧바로 나와요. 여기 전세 가격으로 거래된 거는 2022년, 2023년 1억 1천 그리고 1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네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면적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크기는 한데 이때만 그런 건지 그 이후에는 어떤지 한번 봐야 되는데 실거래된 가격이 나오니까 감정가와 대비했을 때 실거래 가격이 같이 나와서 좀 비교해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세대이고 이미 경매,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기본 내역 더보기라고 하게
하게 되면 그 외에 채무자 땡땡땡, 가압류 땡땡땡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멤버십 가입하고 하는 것도 있네요. 저 아실에서 경매 정보를 이렇게 주는지 네, 항상 옥션업만 보다가 조금 새롭습니다. 네, 요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좋네요. 이 근처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경매에 우리 사건 번호 있었던 거 모의입찰 했던 거 나오잖아요. 7억 7,300의 감정가였는데 최저가가 5억 4천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된 거 눌러보니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실제 거래된 가격이 곧바로 보이죠. 여기 전세 거래된 가격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 토지, 이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 나오고요. 뭐 여기에 채권자 누구누구 배당 요구 쫙 나오네요. 네, 이렇게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아니더라도 이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경매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요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빌라의 실거래가를 곧바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재건축 여기 관리처분 인가한 지역 거래된 거 이렇게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재개발되고 있는 곳에 거래된 것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1기 신도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지역 내에 순천한 병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락온데는 여기에 반달마을이 이제 재건축이 될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앞쪽에만 여기 극동만 빼고 나머지가 심의에 통과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제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지역의 흐름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서 여기 경매 물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아파트도 나오고 이 지역 내에서도 물건이 진짜 많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물건을 이제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이 지역 내에서도 경매 물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곧바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실 사이트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천안에 있는 물건으로 한번 해볼까요? 충청남도 충남 서북구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이렇게 눌러보면은 한 2번 정도 누르니까 경매 물건이 그냥 뜹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있고, 근데 이것도 검색해서 이제 없애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아파트와 경매 물건이 같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봤으니까 경매 물건들이 어디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두전역 앞에 있는 이안더 센트러빌 이렇게 좀 신축급 아파트들이거든요. 감정가가 3억 1천인데 최저가가 1억 5천대다. 그리고 반값 50% 내렸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세입자가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은 2억 8천대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은 2억 6천대까지 거래가 됐죠. 그러면 지금 요 갭만 해도 지금 2,3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해당하는 아파트의 이제 갭 자체가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들이잖아요.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선순위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요거 있다고 얘기가 되네요. 실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사건 치고 들어가서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고요. 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금액대가 이렇게 저렴한 물건들도 조금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경매 바닥으로 누르면 곧바로 이렇게 넘어가네요. 경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로그인해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아시 사이트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의 입찰은 최소의 비용으로 경험할 수 있다. 네,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입찰할 때는 실전처럼 그 대신 해야 됩니다. 내가 기대되는 지역은 관심도 높이고, 그 다음에 기대되는 물건은 수익률을 높이고, 저만의 기대되는 지역, 저만의 기대되는 물건을 이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금에 맞는 지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22강의 과제는요, 투자금에 맞는 지역 선정해 보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파트 8에서 폐찰했다고 어떻게 해?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모의입찰로 스스로를 자신감도 높이고 지역을 보는 눈도 높이고 그리고 폐찰을 통해서 실제로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폐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21강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실거주 지역에서 경매 물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22강 투자금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 보기 이렇게 해서 과제를 드렸으니까 한번 경매 물건 경매 정보줄이 힘들다 그러면요, 아실 사이트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아실 사이트의 지도를 펼치면 이렇게 경매 물건도 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의 그 역세권 주변으로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들어가서 경매 사건 번호 찾으신 다음에 경매 물건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물건 찾기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